이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재실장님 계십니까? 네, 최승환 의원님. 네, 최승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예, 1033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쪽이요? 예, 예.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1033쪽. 예, 농어촌 버스 교통 결손 네. 노동 운행 손실 보상 지원. 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이렇게 세 가지 같이 해가는데 네. 우리가 이제 평택시에 버스가 지금 공영버스가 몇 대나 돼요? 지금 도공영이 지금 5대고요. 네. 아니 시에서 평택역에 해서 운행하는 총몇 대인가요? 저기 57대. 아니 마을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전박에서 59대입니다. 59세? 그럼 시에서 보조해서 산 거하고 그 회사하고 같이 산 버스 공영버스 딱 공영버스 그렇게 공영버스랍니다. 예, 그 전체 다. 예, 예. 그 우리 시에서 유가 보조금도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 지원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도비를 하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맨 밑에 33대 39분 있죠? 예, 12분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조금 지평이 조금 남았는데 네. 근데 운수업계에서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결손보조금 지원을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 영역을 줘가지고 올해는 이제 지금 이제 결손보조금 보존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산출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아까도 이제 잠깐 그 뭐 운영님 말씀하셨지만 많이 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지금 많이 본다 안 본다라는 말하기는 좀 정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연간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결손 자금을 주는데 네. 중간에서 버스 또 사잖아요. 예. 예, 그때는 그 결손 보조금이 계산이 안 돼 있지. 아니죠. 아니 그 저기 그 연말 우리가 본 예산에서 예산 다 잡아놓는데 네. 그 회계연도에 또 버스 또 사잖아. 네. 하잖아. 그러면 그 금액도 결손금으로 들어가냐. 그거는 이제 보존금, 결손보조금에 대한 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도금은 도에서 일부 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예전 적을 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산을 안 된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본 예산을 세우면은 차량 구입이 한 9월, 10월 정도 돼요. 네. 9월, 10월 정도 되고 저희가 예산액의 한 대당 70%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뭐 10월, 9월에 샀다고 손 치더라도 저희가 그 용역 그 조사를 한 6월 정도에 끝납니다. 6월 달에 한 4월, 5월에 조사해서 빠를 때는 5월 달에 지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3달 남고 뭐 2달 남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합니다. 지급을 안 하죠. 왜냐면 70%이기 때문에 한 대당 70%를 100% 나가는 게 아니고 70%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 회사에서 고스란히 그 적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여기서 적자다 아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거는 명쾌하게 답변을 줄 못하는 사항 같습니다. 아니 번쩍번에 버스 평택역에 전무하고 이제 사장이 이제 빗자서 만났는데 네. 좀 호소스러운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타시군 내가 이제 타시군 어떻게 하나 물어봤는데 타시군도 좀 전액 보조를 다 해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니 이거는 다시금 다 똑같습니다. 이건 70% 해주는 거에 대한 거는 경기도 전체는 다 똑같습니다. 이건 뭐 누구 어느 시군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제 시민의 발휘돼서 이제 공익적으로 운영에는 이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다른 시군은 더 주고 뭐 하고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아니 타시군의 예를 좀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해나 물어봤더니 수선 같은 거를 다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다 해주라. 아, 그거는 이제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추경 세우는 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민이 발휘되고 이제 공익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버스 회사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버스 회사가 적자를 볼 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 보면 많이 그
숫자를 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 비노선 그 아까 저기 뭐처럼 비노선 같은 경우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는 있는데요. 하여간 뭐 그런 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뭐 시비할 때는 더 줄 수 있으면 판단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예를 들어 서부 지역에는 대형 버스보다도 마을 버스로 같이 순환해서 돌아주는 게 좀 어떤가. 이제 그런 그거에 생각도 들어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이제 당초에 제 담당 과장하고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버스가 크기 때문에 45인승보다는 이제 25인승을 좀 해서 유가라든가 뭐 경비라든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있어서 그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 검토가 벌써 몇 년이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의원 된 지 6년이 되는데 네. 의원 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건의했어요. 아,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는 뭐 의원님이 좀 한번 해보라고 버스 운행을 한번 해보는 농담도 했었는데 그런 게도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서로 이제 마음에 안중을 기점으로 해서 순환을 이렇게 돌아주는 그런 수도버스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제 시내권에 뭐 서부나 남부나 시내권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낮에는 사실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점차적으로 아까 그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저쪽 그 서부도 검토해서 앞으로 그냥 갑자기 또 그걸 금방 또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는다면은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미로는 하여튼 답도 없어요. 계속 뭐 한 달에 버스 서로 간에 각자 생각이 달라가지고 시간표 그다음에 노선 문제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꾸 야기 안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의원님. 한 가지만 1075페이지요.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이게 5억 9천만 원 이렇게 집행했다 그러는데 이게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개가 상처는 소재지구가 이제 네 개를 사실 하던 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한 그 전에 이후에 바로 이제 민간인이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3개소만 지금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유독 소재지구만 그렇게 지금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는 또 어디다 설치하시라고? 아니죠. 하나는 그 서재지구에 원래가 네 개 공유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를 다 살려고 했던 건데요. 그 하나는 못 사고 민간인이 매각됐기 때문에 못 사서 지금 이제 좀 불용이 생긴 겁니다. 그 제가 볼 때는 평택대교 옆에 용의동에 네.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그 계획을 좀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 수급 계획에 대한 거를 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수급 계획 용역에 따라서 그 전반 시 전체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그 조사를 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국 애들 유학생들도 그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예, 그거 좀 계획 좀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 의원님. 그 1018쪽 하단에 보면은 1018쪽 네, 그 갈등 국가들과 확정 및 직선화 공사 있잖아요. 예, 예. 그 명시 원래 61억 세우는데 이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 저기 작년에 재작년에 저기 하면서 지금 명시하려고 한 거는 지금 보상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피 그 이주대책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철거 보상이든가 그 보상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좀 12세세 타결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쪽에 보상 다 끝났어요? 뭐 한 98% 정도 끝났습니다. 네. 근데 그 저는 이제 그쪽에 보면은 갈평 고가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에서 이제 곡선화되어 있는 거 직선화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근본적인 그 이제 교통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누차 얘기지만은 그 직선화돼 갖고 거기 그 롯데캐슬이나 3단지 거기서 맞닥뜨리면은 네. 거기가 이제 교통 체증이 일어날 게 불부터 뻔한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거기서부터 저 삼남대로까지 직선화를 만들어줘야 교통이 완전히 분산되지 않느냐.
그쪽에 성탄 IC라든가 그다음에 오산 쪽, 평택 쪽 다 그 해소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시장님도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얼마 전에 가서 아까 지금 이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근데 그 거기 보면 이제 공원 보면 이제 그 산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산을 쳤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는데 그런 부분을 할 경우에 이제 굴착을 해서 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사비가 사실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훼손을 해서 나갈 경우에 시민들이 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보면은 어차피 이제 그 갈평 거들어 보면 지금 이제 확장이 되든 4차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이쪽 기보생명 쪽에서 양쪽을 더 지금 확보를 해서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는 그쪽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지작물에 대한 보상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은 그 저기 롯데캐슬하고 3단지 그쪽에 네네. 도로같이 예, 예.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굴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노상으로 가든지 그 노상 가는 것도 아마 굴착하는 게 사실에서는 않고 좋은데 예, 사업비가 좀 많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를 그 평택시 자체 예산으로만 할 생각을 꼭 하시지 말고 국비라도 어떻게 좀 투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갖고 근데 이제 뭐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도로가 이제 국비를 준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3단지 거기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아파트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야 할 또 부분이 좀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 더 환영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도 출근할 적에 성탄 아이씨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더 빠르고 오산 가는 거 평택 가는 거 다 빨리잖아요 그쪽 길이 만약 그게 개통이 된다면은 예, 근데 이제 아마 뭐 교통 측면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저 교통에 대한 그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볼 때는 주거에서 지금 다 이제 붙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는 그런 것도 염려가 하여간 뭐 그거는 뭐 차후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네. 하여간 그걸 장기적으로 봐갖고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그다음에 1021쪽에 보면은 교량민 집회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1021조. 우리 그 산건 의원들도 저기 외국 선진국도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면은 네. 거의 육교가 없는 추세인데 네. 우리 평택에 지금 육교 있어도 시골 동네들 저기 서부 쪽이라 가면은 이용하라는 육교도 있더라고 제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입다 손치되더라도 가파라 갖고 사고 위험성이 좀 많은데 네. 이런 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갖고 그냥 횡단보도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그 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기 설치된 거를 과연 철거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이거는 아직 안 된 건데 주인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실리 사거리부터 이제 저 사리 이제 그 국가기업 때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중에 보면 주인이 이제 그 역사 앞에 이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철거하는 거를 해서 주민들이 이한단에서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해줘서 철거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기 설치된 거를 물론 뭐 이용을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교에 대한 부분을 평택시 관내에 이제 설치되는 육교는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보시고 예. 다른 예를 들면은 여기 교보생명 앞에 그 육교 있죠. 예. 그거 가파라고 좁고 사고 많이 나고 예. 거기 그 오르내리면서 눈 비 올 때. 그래서 그쪽 그 학교 측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이 네. 그 철거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 그 담당 시설 담당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자. 그래갖고 여기
다른 게 송일초등학교 앞에 있던 거 육교 철거하고 오히려 사고가 없어 더. 무단 횡단자들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도 육교도 어디 바르거든요 거기가 좁고. 네. 그러니까 그 철거를 해갖고 횡단보도 내지는 신호등 뭐 이런 걸 설치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차에 이제 유태우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게 지금 이제 뭐 철거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건데 하여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철거할 수 하겠습니다. 없다는 내용이 그 시에서 저기 학교 측에다가 그 의견 수렴하려고 보낸 거 내가 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한지시 안 하고서 그 철거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도 반대죠. 약간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다시 한번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위원님 그런 분에 대한 건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학교 측하고 그 주민 네. 그다음에 그 경찰서 네. 시설 담당 네. 그분하고 우리 그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얘기 좀 하자. 약간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요 허락이 된다면은 같이 한번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9쪽에 이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거 뭐 고속철도 역사 설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집행 잔액도 좀 있고.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KTX 그쪽 역사에 그 화장실 설치 거는 어떻게 잘 돼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해도 되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그 저기 코레일치하고 얘기해봐야 그건. 거기 안 하고요. 저희들이 돼서 다 협의 다 됐습니다. 그거는 100%할 겁니다. 그다음에 서정리역 그 저기 화장실 언제 하는 거요? 지금 거의 다 준비 끝났어요. 지금 6월달에 저기 할 겁니다. 네, 지금 다음 주나 이번 주에 하고. 국비는 사업 내려와 있죠. 네, 나와라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서는 이역 세웠다 실무안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 그거는 네? 당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아니죠. 사업 그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예산 기법상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역 세웠다가 국비 사업 내는 거 실무안이 아니 없어지는 예, 것 그 같아. 사업 가지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정리역 그 화장실도 빨리 좀 예, 진행해야 될. 진행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준직원님. 지금 총괄표공은 건설교통사업소 중에 총괄표 955쪽에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총액이 지금 현안 총액이 2015년도 예. 1,885억 정도가 되다가 지금 1120, 예. 1127억을 지금 하고 네. 이월액이 지금 341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큰 저기 도로를 하다가 보면 근데 사고율이 지금 28억이 나오는데 사고율 28억 나온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런 애는 이제 뭐 그 말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 이제 대부분 다른 게 아니라 그 토지의 수용 보상금에 대한 게 사실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당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사고 이월되는 게 뭐 많이 있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저희 뭐 소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도로는 최한 뭐 기본적으로 뭐 80%나 85% 정도가 토지가 다 동의가 된 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이런 예산 뭐 2월에는 판단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볼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소장님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놓고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월에 된 데는 자체는 예산에 어떻게 보면 사장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저희들도 이제 담당 과장하고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80% 정도는 좀 동의를 좀 받은 후에 사업을 해야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07페이지 1007페이지. 예, 1007페이지 지금 건설사업 행정지역 국내 여비해가지고 지금 80.8%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네. 지금 건설화 측과는 출장 안 가나요? 아니 이제 근데 이제 위원님 이제 매년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고견을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출장을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뭐 안 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인데 다른 저기보다는 국보다는 뒤들이 출장이 많기 때문에 87% 정도는 많이 가는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점 지금 8%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거는요? 그거는 네. 저기 말씀하시는군요. 저기 행정지원, 국내 여비. 네, 국내협의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소송 맞습니다. 이거 지금 그 소송하고 이제 그런 저기인데 막 LH 관계기관 이제 협의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일반 여비로 지금 뭐 써갖고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남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네. 가는데 뭐 2시간, 3시간씩 갔다 오는 거를 안 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국내 여비를 최소한 80.8%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에 20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50% 정도 세워야 되지 않는데. 네, 하간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여비 예산에 대한 것은 한번 좀 많이 좀 이제 좀 자르고 사실은 했습니다. 건설사업소가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인데 예. 지금 직원들이 뭐 괜히 눈치 보이고 또 계속 여비 갖고 얘기가 나오니까 안 달고 나갈 수도 있는데 네. 그게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를 한번 건설교통사업소 내에서 자체에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남아있다는 자체는 작은 금액이지만 행정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여간 뭐 그분에 대한 거는 뭐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1013페이지 소하천 정비인데 이제 보니까 신복천 정비공사 공사비네요. 네. 공사가 다 끝났죠.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그 땅이 이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다가 사실은 이제 신복사 앞에 그 이제 그 축사를 지은 건데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면서 사실은 요 남은 돈이 뭐냐면은 그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이게. 근데 그 처리 비용이 그 오래전부터 그게 이제 그 퇴비가 돼가지고 그거를 다행히 인근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차례 어느 정도 보면 예산이 절감이 된 거죠. 땅질이 이제 토질이 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예,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그 정도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와서 하단에서 해가지고 100%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 지급의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반납 지급의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요. 그 지금 서울청에서 당초에는 그 요청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청을 할 줄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서울청에서 이걸 고지서를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보충하면 서울청이 정산을 끝내야 반납 고지서를 보냈는데 아직 정산 업무를 못 해주고 못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좀 올해 당연 20주만 그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반납 저기 금액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예. 하반기에는 올 걸로 봅니다. 오면은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줘야죠. 그리고 지리청 강변도로 개설해가지고 100%인데 지금 이거 사업 진행 어디 말씀하실 때 쪽이죠? 1017페이지 37페이지. 진이천. 네. 이거는 지금 1억 3,400하고 감립이 2,200만 원이 네. 지금 하나도 지금 지출액이 없이 지금 가고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공항교 마트 보면 공안 국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실제로 이제 서울청하고 이제 중앙검사를 할 때에는 이제 그 협의를 좀 하도록 돼 중공 때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 게. 그래서 그 돈을 사실은 내려놨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중공할 때 그런 아무 보완 게 하도록 없어서 사실은 이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할 경우에는 뭐 그냥 준공을 하는데 이거는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할 때.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이거는 이게 해라. 준공 시기가 언제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죠? 이거는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예, 요구가 어떻게 2월 사업하면서 그게 돈을 이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이 돈이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울청 관계기관 협의할 때 자기들이 또 별도로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간혹. 그러면 그게 필요해서 돈을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 없이 그냥 준공을 아무 이상 없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돈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네.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돈은 그 전체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거든요. 0.3%가 됩니다. 0.4%인데 요 돈을 남겨놨던 게 뭐냐면은 중공이나 중공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보안사항이 있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지금 보완이 끝났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불이용된 겁니다. 전액 10입니다. 사실은 이제 집행 말씀은 잔액은 뭐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뭐 몇 명 아닌 민원을 드리면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 당당 예산이 크기 그러면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억 5천이라는 돈인데 지금 감리비하고 다 합치면 네, 그렇습니다.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박살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거기서 그때 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비비에서 빼다가 쓰고 나중에 승인받는 방법을 쓰면은 이렇게 불용액으로 안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로 편성을 별도 한다는 거는 그래서 한번 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기존 이제 이게 뭐 단년도 사업이나 2월 돼서 온 사업 쭉 계속 사업으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별도로 예비비에서 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 예산법상 조금 좀 그런 부분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의원님 아까 우리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사실 이제 금액이 큰 상태에서 한 이제 480억 정도 되는 데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3,600명 때문에 그건 한번 좀 저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해를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청에서 공사 준공이 2015년도에 난 거예요? 16년도에 난 거예요? 2014년도 6월 2013년도 4년도 2014년도 예. 그러면은 이게 2년 1년이죠, 1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났다면 2015년도 그러면 2015년도 준공이 완전히 나고 한 6, 7개월이 지났으면 이거는 저기를 해가지고 털어주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예산상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거를 2015년도까지 가가지고 결산 처리할 때 나와가지고 한다는 건 좀 이제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뭐냐면 이제 준공이 우리가 실적 준공 우리 행정청사는 준공하고 국도관리청사는 준공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성 객선 도로 확장 공사 해가지고 지금 집행장이 3억 7천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 요것도 지금 한 60억 정도, 600억 정도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구역과 똑같이 수원국도 관리사무소하고 준공할 때 하는 그런 부분의 맥락입니다. 그 1021페이지 가로등보안 등 유지관리 해가지고 지금 19억 9천만 원 정도를 잡아놨다가 18억 정도 되고 1억 3,700 정도 남았거든요. 예. 에너지 전략 상환금으로 했는데 에너지 전략 상환 금액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세라믹하고 LED 이제 등을 가면서 전략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달 6회 납부하던 전기 요금을 아예 이게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말씀이냐면은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5일, 10일, 뭐 21일, 25일, 30일 정도 이제 예. 예산 뭐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한 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아예 이제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6회로 나눠서 매달 이제 뭐 1개월 몇 개월 땡겨진 게 있는 거 1개월 땡겨져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예산이 지금 남은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니, 무슨 얘기인지 예, 아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 남은 돈 그렇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남은 돈이 아주 종합적으로 좀 모인 돈 같기는 예, 그렇습니다. 1억 3,700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예. 이 부분은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1억 3,700이 남았다고 그랬을 때는 물론 연도마다 틀린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 예산이 남았으니까 한 9월달 정도 되면 예산 남은 거 대충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10월달 정도는 전수조사를 한번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예산에 투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서 돌려서 하든지 하는 어떤 방법을 택해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뭐 한 1, 2억은 뭐 소액으로 보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한 이제 93%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 자꾸만 이제 별명 아닌 별명이 저희들이 보통 이제 한 뭐 7 내지 8% 정도는 이제 이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포지션이 커 보이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행정할 때 한번 감안을 해서 물론 또 큰 필요할 거를 워낙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봐줘야지. 이런 거는 우리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판단해서 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비세거리 지금 우리 예산 세웠죠? 2016년도에도 밝은 예, 세웠습니다. 그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7월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설계 다 했어요? 다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7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예. 주세요. 그리고 1024페이지예요. 인문 국가의 내진성 보강 및 보수 보강 설치 공사 네. 지금 사고 이유를 시켰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된 겁니다. 그거 다 된 거예요? 예예. 16년대만 안 돼가지고 그 나중에 저기 용역을 주든지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검토가 끝났어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1026페이지 대미지역 방열벽 설치 공사 이것도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용역이 완료돼요? 이거 뭐 용역입니다. 근데 이게 용역줄 이유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사실 한 300여 명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용역 조세지 그냥 설치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시설이 다 끝났습니까? 용역만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내년에 예산 본연에 편성을 해서 할 겁니다. (1031) 1030페이지 네. 맨 위에 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가지고 지금 하고 1억 정도가 여기도 남았어요. 지금 예, 5억 예. 정도 예산에서 예. 5억 9천에서 지금 4억 8천을 쓰고 1억 정도가 남았는데 네. 이거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아까도 똑같은 맥락인데 네. 9월 10월 정도는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예산이 없었다고 못했다고 하는 거를 가끔 저희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듣거든요. 예. 담당 부서다. 네. 그러면 그런 의견이 들어왔던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어차피 뭐 남는 돈을 막 쓰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주변에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집행 잔액적으로 나오면 한두 건의 공사는 가능하다고 봐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쓸 수 있게 좀 해줘야지. 예. 집행 잔액으로 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31페이지 위에 상당 부분에 시설물 설치 지금 그런 맥락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고 유혈된 게 지금 네. 3,100만 원 정도는 이거 사고율이 뭐가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당초에는 이제 용성교차로라고 하는 데서 이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해놨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 경찰청에서 다행히 거기다 또 경찰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돈입니다. 경찰청에서 예, 단속 카메라를 시스템 카메라를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 세웠던 건데 다행히도 또 경찰청에서 그걸 그럼 경찰청에서 세웠으면 이거는 털어버렸어야죠. 그 전에. 예. 이게 경찰청에서 몇 월 달에 뭐 하반기 뭐 한 월 말에 했다고 그러면은 안 그랬지만 세워져 있는 데다가 우리 예산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대교차로에다가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설치를 사실은 이동 가지고 사실을 좀 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그러면 예산 편성했으면은 의회 저기 이기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아니고요. 사업 마무리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이건 반납이 되고요. 네.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돈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대교차로 별도로 예산 승인 받아서 한 겁니다.
사업을 그럼 변경했다는 얘기야. 아니 변경이 아니라요. 이 사업은 용성제철이라는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이거 사업을 이제 거기는 안 하고요. 그중에 남았기 때문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대개철에다가 다시 설치를 한 겁니다. 예산 편성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면 이제 2,900만 원 진행 남은 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그 정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이제 또 그 신대개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33페이지 지금 일반형 상관리인데 이게 지금 택시 뭐 조합 택시발전협의회 왜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 요거는 상반기에는 그 택시가 이제 그 감차가 해서 위원회를 사실은 이제 뭐 알다시피 이제 그 감차위원을 할 경우에 위원회 때문에 사실은 무척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한 번밖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아직 그 택시발전협의회 지금 한 번도 지금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1,200 정도 잡을 이유가 없잖아. 이거 몇 분이 위원으로 돼요? 7명입니다. 7명이면은 우리 지금 뭐 이거 뭐 4시간 이상 한다고 해도 10만 원씩 잡아도 7명이면 7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또 저기 대중교통 전문가 자문 또 이제 비하시 평가위원회 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각각 이제 그 1회씩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이제 예산이 많이 적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감차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시발전 감차위원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좀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 이건요. 지금 부재 먹는 거는 지금 평택에서 현안상으로 지금 얘기도 안 나오고 있죠. 부재요. 사실은 이제 부재를 할 경우에 이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무지하게 예민한 얘기죠. 개인 택시에서는 뭐 절대 반대하는 거고요. 일반 그 이제 법인에서는 이제 부재를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건데 사실은 그 하여간 이제 교통에 대한 거는 생각을 좀 깊이 하더라도 서로 상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나와야지 우리 행정도 되고 또 시민들도 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어떤 계기가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태 같아요. 네, 아니 저 잠깐만. 네. 그거 답변만 하세요. 네. 답변. 하여간 그거는 정말 그 김종인 의원님 저는 좀 갑갑합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뭐 요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버스나 뭐 이 택시 협의를 좀 저기 대표자 그다음 노동조합 저희 그 같이 이제 그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 하셨어요, 답변? 네.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없으므로 10분간 정리가 선언합니다. 조금